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우리가 다 해줬어. 결국 우리 위에서 너희네들이 머신러닝 해 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회사가 이만큼의 하드웨어, 이만큼의 인프라로 머신러닝에 기여를 하면서 이 업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의문이죠. 저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ML은 확실히 가는 키워드는 맞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무조건 커지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요새 빅테크 주식들이요. 그 큰 주식들이 막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조금 떨어졌을 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지금이 기회야 이러고, 또 조금 올라갔을 때 보면은 야 더 올라갈지 몰라 빨리 들어가, 지금 계속 이 상태거든요. 또 반대로 이거 계속 떨어질 거니까 지금 조심하고 사지마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저희가 언제 사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처로 보면 저희가 집을 본다 그러면 과연 네. 집의 적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약간 시장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가격에 적정가가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게 더더욱 심하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PER이라든지 네. 좋은 숫자들도 있지만 좀 더 그 근본적으로 네.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PER이나 PBR은 또 개도 매출에 따라서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고 또 매출 자체도 변수가 많아요. 네. 회사가 또 어떻게 정산하냐에 따라서 뭐 있는 매출, 없는 매출 다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할 때는 또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자 우리가 지금 6개의 회사를 지금 살펴봤었는데 이 6개의 회사에 대해서 5년 후에 네. 매출이 2배가 될 회사가 어디인가? 만약에 지금보다 5년 후에 매출이 2배가 된다면 네.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네, 네. 근데 지금하고 5년 후 매출이 동일하다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니까 네. 과연 이 회사가 5년 후에 지금보다 2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네. 새로운 걸 뭘 할 것인가? 또 이러다 보면 결국 자기 파괴, 자기 혁신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기간 내에 무슨 호재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출이 확실히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냐, 그 길이 뭐냐, 이거를 확실히 공부해갖고 파악을 해서 그 회사를 골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사업 포트를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5년 후에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진짜 2배 성장할 것 같다. 네. 아니면 10% 성장할 것 같다. 네. 또 어쨌든 그게 뭐 주식에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런 거를 공부하고 네. 판단을 해야지. 네. 이거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사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공부한 회사만 사라. 네. 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당장의 매출, 뭐 영업이익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6가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회사, 한 재작년 정도에 정말 핫했던 회사인데 엔비디아. 네. 그게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픽카드 값이 막 진짜 천정부지로 올랐었잖아요. 네. 요새는 친구들이 슬슬 컴퓨터 살까 알아봅니다. 많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회사거든요. 네네. 엔비디아에는 저희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엔비디아도 되게 독특한 회사고요. 네. 젠슨 황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네. 회사를 다양한 방향으로 가고 또 뭔가 이렇게 시장에 필요한 거를 제때 공급하면서도 시장을 선도적으로 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회사고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ML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미래는 머신러닝의 미래와 겹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 그래픽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많이 팔리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건가?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근데 쉽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 이전에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면 결국 머신러닝은 A, B, C 세 개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머신러닝은 이제 알고리즘, 굉장히 학습을 잘하고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알고리즘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 이제 클라우드. 네. 결국 클라우드 같은 컴퓨팅 파워가 나오고 데이터가 많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 뭐 네. 알파고 같은 거 학습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세 개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데이터가 더 나오고 네. 그럼 또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이 또 나오고
거기서 데이터가 더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뭐 1년에 논문이 매년 막 2배씩 더 나오면서 머신러닝 쪽의 알고리즘, 뭐 딥러닝 쪽의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막 나오고 있죠. 인터넷 같은 걸 통하고 뭐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워낙 많이 쌓여 있고 그럼요. 지금도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레거시 데이터 같은 옛날 책들, 디지털화 안 된 책들도 이제는 다 옮겨오고 사진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지식들이 디지털화 되는데 성공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컴퓨팅 파워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가. 뭐 집에서 아직도 뭐 코어 i5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근데 원체적 CPU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 펜티엄 나오고 뭐 386 나오고 286 나오고 때 발전 속도에 비하면 요즘은 좀 느려졌다고 사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2배씩 계속 그렇죠. 그런 놀라운 무어의 법칙으로 몇 년마다 컴퓨팅 파워 2배씩 올라간다. 근데 그게 좀 한계에 봉착했어요. 머신러닝 같은 거는 컴퓨터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자기가 맞춰 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뭐 책을 100만 권을 읽고 뭔가 지식을 얻듯이 컴퓨터도 그걸 다 읽어보고 판단하는 건데 컴퓨팅 파워가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컴퓨팅 파워 쪽에 사실 좀 많은 기여를 하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라서 머신러닝과 그래픽 카드가 무슨 연관이 있냐가 아니라 왜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나를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제 미래 엔비디아가 뭐 할지까지 예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깊게까지는 몰라서. 네, 요거를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CPU는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GPU는 그게 아니라 3차원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막 행렬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진 게 이렇게 돌려간다 그러면 모든 그 숫자를 뭐 0.1씩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백 개를 해야 되는 행렬 계산. 그런 거라 CPU는 하나의 계산을 빨리 한다면 GPU는 굉장히 쉬운 계산을 몇백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CPU랑 GPU 차이 얘기할 때 CPU는 뭐 복잡한 거, 그다음에 GPU는 단순한 거를 여러 개가 하는 거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CPU는 복잡한 수식을 혼자서 천재가 막 푸는 거고 GPU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이 동영상으로 CPU와 GPU를 차이를 보여주려고 만든 게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CPU는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더니 GPU는 이렇게 붓을 한 1000개를 꽂아놓고 거기에 칼라를 다 묻혀놨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서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느냐, 이렇게 찍느냐로 GPU를 설명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언론적으로 굉장히 큰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GPU였고 그걸로 이제 그래픽 쪽을 장악하고 또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이제 잘해왔죠. 근데 이 와중에 머신러닝이 이렇게 뜨면서 보니까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데 GPU가 너무 좋은 거예요. CPU보다.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발견을 한 거죠. 우리가 낫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발견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야 우리 GPU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이제 쿠다라고 뭐 API라는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누구보다 먼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제 API를 만들고 업계에서 그걸 이용해서 머신러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머신러닝을 크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들을 가져다가 세팅하고 이런저런 API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하도록 발전돼서 결국 머신러닝의 발전과 엔비디아의 발전이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가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머신러닝 쪽에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분들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게 관절 보호대 같은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잘 쓸 수 있게 더 고도화해서 막 상품을 내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도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엔비디아 리더십이 돋보이는 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투자를 하는 거죠. 확장을 하고. 그래서 사실 쿠다 같은 걸 먼저 만들고 머신러닝 업계를 굉장히 지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인프라 쪽에서는 리더십을 지키고 있고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관광을 받았던 거는 암호화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갔지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회사의 잠재력은 대단한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GPU 같은 거를 잘 만든 거는 엔비디아고 용어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GPU 말고 GPGPU라고 제너럴 퍼포스 GPU. 그래서 원래 GPU는 이제 그래픽만을 위한 건데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당연히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래서 GPGPU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뭔가 GPU가 그 전에 그래픽만 사용하던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까지 확장하도록 이렇게 길을 뚫은 게 사실 엔비디아의 약간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GPU로 이용을 해서 AI를 잘 할 수 있게 또 이 쿠다나 이런 걸 만들어줬을 때랑 차이가 큰가요? 쓰실 때?
그렇죠. 이 쿠다가 없으면 GPU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GPU는 못 써요? 네. 어. 그냥 쿠다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쿠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엔비디아는 GPU가 여기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D 그래픽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뭐 유니티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직접 뭐 비디오 카드를 액세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C++ 짤 수도 있지만 기계어로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기계어로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날 새는 너무 거죠. 복잡하니까.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쿠다 같은 거 사용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1 더하기 1 넣고 저기다가 3 더하기 1 넣고 이렇게 100개를 딱 채운 다음에 야 네가 계산해. 그럼 다 계산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ML을 쓰기 위한 이제 GPU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걸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누가 해보긴 해봤다는 그렇죠. 거네요. 다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CPU도 아무것도 없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인텔 CPU 같은 경우나 네. AMD도 약간 뭔가 있어요. 자기네들 언어가. 네, 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쓰긴 힘드니까 그 위에 이제 뭐 C++, 파이썬 이런 것들이 계속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구가고 있다는 거 알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GPU, 게임 그래픽 카드나 뭐 채굴 이런 쪽까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주요 사업 분야라고 하면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엔비디아의 사업 분야를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매출이 나와야죠. 네, 네. 기술을 선도하면 뭐예요? 그걸로 매출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암호화폐 채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거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십 개 계산을 하는 단순한 계산을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채굴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도 올라갔던 네. 거지만 이제 미래로 보면은 지금 사업 분야는 크게 게이밍 결국 게임 회사들한테 이제 파는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어려운데 그래픽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아바타를 만든다든가 네. 그런 데서는 이제 특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자기네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3D 영화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화도 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용 하드웨어나 전용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제 공급해서 네. 일반 고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AWS라든지 GCP 같은 이제 클라우드도 있지만 네. 엔비디아처럼 전용 우리는 머신러닝 전용 데이터 센터야. 네. 결국 누구보다도 엔비디아 이제 GPU를 자기네들이 잘 알고 그걸 이제 하드웨어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네. 와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고 추론시키기 제일 좋은 환경인 거죠.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와서 쓰기도 하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공급도 하죠. 머신러닝 하고 싶어하는 클라우드인데 네. 머신러닝 전용 클라우드죠. 근데 이거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가져다 썼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크게 머신러닝 할 때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이 하드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쓰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경쟁이 계속 심해지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GPU만 쓸 거냐, 네. 아니면 우리가 그보다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달려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도조라는 걸 직접 만들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TPU라고 직접 만들고 애플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용이긴 하지만 네. 이 M1의 고급 버전을 사실 서버에서 쓴다면 비슷한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다 직접 이 GPU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물론 그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네. 직접 이제 ML 데이터 센터로 이걸 공급을 하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다 자기만 쓰는 거잖아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직접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네. 또 이걸 여러 회사들이 쓸 수 있게 만들려면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발전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처럼 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게임으로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용 그래픽으로도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네. 이제 매출을 주로 내면서 네. 근데 나머지 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자동차라 그러면 네. 사실 자동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조금은 해야 돼요. 네. 이제 서버에 다 갔다 와도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안전하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차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특화된 거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CPU보다는 이렇게 제너럴 퍼포스 GPU가 더 어울리겠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드라이브라고 자동차 안을 위한 컴퓨터. 근데 이거는 이제 GPU가 들어가서 이제 머신러닝 할 수 있게 좋게 만들고 이 점유율 1등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안에 소프트웨어들은 자기네들 알아서 하고 머신러닝도 알아서 하겠지만 그걸 위한 하드웨어는 직접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걸 가져다가 다 설치를 하고 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사실 로봇 쪽에도 좀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데도 그 로봇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컴퓨팅이. 그래서 로봇 안에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버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게이밍에서 약간 전문가 그래픽에서 머신러닝 데이터 센터에다가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렇게 확장하는 게 네.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장 큰 무기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제일 관심 깊게 보이는 게 이건데 네. 옴니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옴니버스는 이제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지표상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제 그래픽을 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 아파트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면, 차가 많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실제로. 네, 거기서 이제 물리 법칙까지 다 적용이 된다면 사실 모든 걸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딱 그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근본 기술이 네. 어떻게 보면 3D하고 물리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네. 엔비디아는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구보다 뛰어난 3D 기술로 3D 월드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물리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에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 업체를 샀어요. 밖에서 보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피스를 사 모으는 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을 사서 네. 이제 게임을 만들 때도 네. 우리가 이제 디아블로 같은 네. 게임들 보면 이렇게 때리면 내가 때리는 각도에 따라서 뭐 그 박스들이 막 굴러다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물리 계산을 해서 그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깨지는 게. 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치는 순간 알아서 날아가는 어떤 거군요. 게임들은 이렇게 깼을 때 그냥 다 똑같이 깨져요. 네. 근데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해보면 내가 치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박스가 깨지는 게 다 달라요. 오. 그리고 그게 튀어가다가 플레이어가 있으면 부딪히고 또 딴 데로 가고. 오. 그러니까 완벽한 물리를 그 안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게임사들이 직접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피직스라는 조그만 회사를 사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면 그런 물리 계산을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그 물리가 뭐 게임 안에서 네. 그거 박스 깨면 그냥 깨지면 되지 뭐가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옴니버스로 와서 적용이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예전에 유니티라던가 얼리얼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게임의 뭐 3D 그래픽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었잖아요. 뭐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거는 그냥 게임 만드는 정도였는데 지금 옴니버스는 아예 이 세상 자체를 새로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구현해낼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얼리얼이나 유니티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3D 이제 기술 업체들이 우리가 3D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버추얼 월드도 만들 수 있어. 네. 뭐 3D 영화도 만들 수 있어. 네. 그래서 유니티라든지 얼리얼도 게이밍 말고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얼리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물리 엔진도 넣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먼저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는 밑에 하드웨어부터 만드는 거니까 조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물론 얼리얼이 잘해요. 네. 잘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다르고 네.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합친 네. 걸 만들고 여기서 또 이런 인프라 쪽은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옴니버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안에다가 성남시를 구현을 하고 거기서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거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갔다 네.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꼭 실제에서 다 하려고 하느냐. 옴니버스 같은 게 있다면 네. 사실 가상 세계에서 학습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미 테슬라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이제 테슬라 같이 큰 회사들은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학습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네.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로봇이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을 집어들고 물건을 주고 하는 거를 이제는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옳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냥 짰다면. 네. 근데 그거 학습할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상황을 발전시키는 건데 네. 미래는 결국 이제 로봇과 네. 머신러닝이 될 텐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이 되는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옴니버스 안에서 자율주행이건 네. 뭐 로봇이건 네. 아니면은 건설이건 예. 아니면 뭐 건물 이제 해체건 예. 이 수많은 것들을 네.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만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 네.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빠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테슬라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도로 주행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지만 굉장히 실제를 잘 구현해낸 시뮬레이션 그 세상을 갖고 있어서 그 네. 안에서 데이터도 엄청 많이 쌓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를 솔루션으로 약간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옴니버스를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를 다 만들어서 네. 누구든지 와서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해봐라. 네.
라고 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네. 우리 이 툴을 제공해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네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물리법칙 적용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아. 근데 저는 옴니버스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사실 서울시의 모든 교통을 다 제어를 해보고 네.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뭐 교통체증을 한 2배를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도로 모든 계획을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GTA 거기서 하면은 정말 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 GTA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세계를 진짜 잘 만든 건데 네. 그거를 진짜로 똑같이 만들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머신러닝이죠. 거기서 계속 뭔가를 적용해보고 이거를 반응을 보고 다시 또 바꿔보고 하는 걸 네. 무한 반복을 해보면서 결국 서울시의 신호등을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정답을 찾아내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 세상에서는 정답이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 했다 그래도 눈이 오고 그쵸. 사람들이 운전하는 습관이 바뀌고 네. 새로운 차가 나오고 네. 더 작아지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살까 추천하는 게 네.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신제품 계속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무한 반복되는 세상이라서 메타버스가 네. 단순하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지만 이렇게 현실을 네. 가져다가 네. 시뮬레이션해서 현실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더 생활을 좋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본다면 옴니버스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용어로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쓰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결국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한다. 그것도 옴니버스가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찝어주신 뭐 이렇게 그래픽을 뭐 해서 뭐 건축 아니면은 뭐 영화 만들고 네. 요런 거 정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라던가 이런 걸 뭐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효율화라던가 모든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옴니버스가 이렇게 완성된 솔루션이 아니고 네. 약간 툴에 가깝기 때문에 저 공장 내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생산성을 좀 올려보고 싶다. 네. 사실 이제 옴니버스에 넣어서 네. 시뮬레이션 해보고 공장 세팅을 바꾸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경험도 놀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얼마나 이제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더 투자해서 누구나 다 쉽게 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넣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더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네. 만든다면 네. 이 굉장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솔루션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은 뭐 기존의 이제 게이밍이나 뭐 나머지 산업에 비교할 수 없이 네. 더 새로운 회사로 탄생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대부분 이해는 하셨겠지만 조금만 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심시티 게임이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심시티 게임도 본인이 만들고 그 다음에 심시티 안에 시티도 본인들이 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통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이 되는지를 지금 직접 파악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심시티 게임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랑 심시티까지는 만들어준 거고 그 안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는 각 회사들이 이 심시티를 이용해서 각자 도시를 지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좀 요 정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엔비디아는 머신러닝 세계에서 이 앞에 자기가 이제 하드웨어, 네. 거기에 심지어 운영 체계,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까지.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네. 그 위에 운영 체계,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까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우리가 다 해줬어. 결국 우리 위에서 너희네들이 머신러닝 해. 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엄청 많이 맺는 거군요. 뭐 네. 자율주행이나 뭐 네.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맺는 게. 그러면 또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쭤보겠습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많은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플랫폼 제공업체,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보통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많이 도와주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자기네 옴니버스나 이런 걸 사용하는 각 기업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얻게 되는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사스 쪽으로 가면 네.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항상 고객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네. 이거는 파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고객사들이 이제 사스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써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웹브라우저에 있는데 웹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이 브라우저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옴니버스가 있고 이걸 쓰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마 굉장히 더 빨리 하고 싶을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직접 다 하니까 사실 상관없지만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율주행하고 싶으면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써.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뭐 GTX GPU를 갖다 써. 네. 이런 것처럼 항상 이제 고객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객사랑 근데 협력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들고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사랑 협력하는 게 의외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네. 누군가가 그걸 하고 싶어 했으니까 엔비디아가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능하고 네. 밑에 단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능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은 부딪혀서 깨지기 전까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엔비디아는 각자 도와주다가 이쪽 보니까 이거 유망하네? 고기만 골라서 진출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중에 콘텐츠가 어느 게 성공을 해도 플랫폼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뭐 영화 어느 게 성공해 넷플릭스 그쵸, 성공할 그쵸.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네.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머신러닝 하기 좋은 CPU가 있고 그 위에 이제 API가 있고 네. 또 이거 가지고 가상 세계까지 우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놨으니까 이 위에 이거 가지고 네. 뭐든지 해. 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머신러닝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는다면 네. 그리고 머신러닝의 이제 구조를 이해한다면 데이터와 학습 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엔비디아는 여기서 사실 빠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힘들고 뭐 매출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한 발 뒤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회사가 이만큼의 하드웨어, 이만큼의 인프라로 머신러닝에 기여를 하면서 이 업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거는 의문이죠. 저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좀 치고 나간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보다 기술력이 더 많은 회사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기네 거를 네, 네. 엔비디아처럼 열어서 팔 것인가? 네. 테슬라가 자기네 기술을 팔 것인가? 애플이 아니거든요. 다. 결국 애플이건 구글이건 테슬라건 자기 거 하는 데 집중인 거고 결국 누구에게나 다 쓰이는 말 그대로 제너럴 퍼포즈가 되겠는 제너럴 퍼포즈 GPU를 잘 만드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니까 머신러닝의 결국 발전과 함께 엔비디아의 발전은 기대가 되죠. 모바일 시대가 막 열렸을 때 그 애플은 본인들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앱장터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애플 같은 지금 길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뭐 휴대폰은 안 만들지만 여기 와서 알아서들 앱 올리시고 이걸로 다 개발하세요 라고 하는 구글과 같은 상황 좀 요런 대치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탑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게 강하죠. 네.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라고 집중하는 회사들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처럼 우리는 하드웨어부터 이거 밑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겠어. 네. 그래서 결국 크게 될 산업에 네, 네. 사실 핵심 요소를 붙잡고 있으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타이를 제일 잘 만든다. 그러면 이 시장의 성장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ML의 가장 중요한 학습과 추론에 네. 필요한 하드웨어라는 키를 잡고 있는 거죠. 네. ML과 관련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ML은 확실히 가는 키워드는 맞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무조건 커지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유, 굉장히 설레네요. 네. 오늘 예. 여태까지 지금 한 6, 7개 기업들을 봤는데 굉장히 가장 설레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기업들 중에서 저는 제일 신나는데 이번만큼은 엔비디아 사면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 네. 꼭 일어날 미래냐? 네. 이건 이제 100%지만 네. 이제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이냐? 네.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뭐 네. 잘해오고 있지만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부딪히는 게 좀 많거든요.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도 많고 특히나 이런 유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옴니버스 같은 게 네. 계속 투자를 하면 이길 텐데 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가 그리고 뭐 회사에 얼마나 이제 자본이 있냐도 중요한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투자를 중간에 멈출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구글 스테디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었고 구글이 끊임없이 투자를 했다면 1등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는 이제 투자를 접었죠. 멈췄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뭐 엔비디아도 야 우리가 결국 ML 쪽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로 1등을 먹을 것인가 네. 아니면 멈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ML이 3년 후에 이제 완벽하게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뭐 옴니버스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면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맞는데 네.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봐야죠.
시간이라는 또 변수가 있고 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변수는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간단한 것들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네. 이제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예.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네.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이야기해보고 네. 근데 어쨌든 어떤 테크 회사든지 네. ML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네. 네, 그래서 ML을 뺀 테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ML을 공부를 하고 그 테크 회사들의 ML과 연관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봐야만 되거든요. 지금까지 다뤘던 회사들도 네.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도 이제 좀 살펴보시고 네. 이 회사가 이제 몇 년 후에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죠. 네. 아, 오늘도 또 큰 교훈 얻고 갑니다. 이게 아무리 신나더라도 항상 그러면 되는 건가라고 이렇게 고수분들께 질문을 던져보면 넌 아직도 멀었어라는 약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시간이란 변수를 빼먹고 신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조금 깊은 얘기를 일부러 좀 안 해주시잖아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그럼 더 깊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빅테크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